예, 안녕하세요. 윤봉희입니다. 단대보고 이제 통합과 중간고사 오늘 첫 시험이었었죠. 이제 보고 총평 그리고 기말고사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통합과학 자체가 이번에 성적을 좀 작년 성적과 올해 성적 좀 비교해 보시면은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좀 어렵게 나왔는지 좀 확연하게 구분이 갈 것 같은데,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성적입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고요. 시험 범위 모두 동일한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100점짜리 인원들이 많이 나왔죠. 이것도 시험 보자마자 인원수 체크한 건데, 거의 만점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12명이 넘었고, 15명 정도 수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99점에서 96점, 거의 서술형 한 개까지 포함해서 이 인원들까지 모두 포함해야 1등급 안에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서술형에서 1점, 2점 정도가 1, 2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90점대 이상 돼야 2등급이 보장받는 그런 상당히 문제가 한마디로 좀 많이 어렵진 않은, 그러니까 평상시 난이도로 나온 어떤 시험이었었죠. 이게 작년도 일단 평가 결과라면은 이게 올해 이제 중간고사 평가인데, 이것도 점수는 완벽히 다 취합된 건 아니고요. 어저께 기준으로 오후까지만 취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단대북에서 만점짜리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점수 취합도 저도 절 됐지만 아직 만점짜리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100점 중에서도 정말 지금 저희 반 중에서는 최고 점수가 아직까지는 98점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약간의 감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인원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인원수 파악해 보게 되면은 거의 평균치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대로 상위 그룹은 그대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90점 안팎 정도, 90점에서 좀 덜 되거나 90점 정도까지가 1등급 등급 컷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문제는 요 마이너스 3개까지 틀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될 건데, 이 3개까지 틀린 아이들 중에서 극소수만, 위쪽에 있는 아이들만이 1등급 컷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점수대가 지금 문항 배점이 평균치가 좀 일정하지가 않고 문항마다 배점 차가 크기 때문에 이 3개 틀린 거에서부터 점수 차가 크게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3개 정도에서 배점 낮은 수준에서만 오답이 있을 경우에만 1등급 컷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비하자면 1등급 등급 컷이 대략 한 10점 정도에서 8점 정도까지는 하락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80점 정도 에서 70점 상위권 초반까지 그 인원까지 포함해야 이제 2등급 컷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원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폭을 보면 확실하게 올해 시험이 작년보다 난이도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거 눈에 띄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대부분들의 1등급 아이들은 저희 반에서 대부분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난이도가 다 증가한 파트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파트만 뭐 어렵고 그런 파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의 기초 파트 계산 영역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 파트가 많이, 난이도로 많이 또 올라갔고, 비율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통과 레벨에서 좀 더 벗어난 화원 연계 가는 수준까지도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영역이 이번 시험에 가장 변별력을 결정하는 주된 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빅뱅설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의 비중은 거의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 자체 표현되는 난이도라든가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작년과 구분될 정도로 이것도 난이도 상승은 분명히 있었었고요. 나머지 이제 반도체 파트라든가 생물 비중은 이 나머지 파트의 변별력 파트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 파트 암기 내용들이 주가되는 파트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문제인데, 서술형도 이번엔 조금 다각도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경향성이 단답식으로 끊어지는 약간 그런 식이 됐다라면은, 이번 연도부터는 다시 서술형, 어떤 서술식으로 풀이해서 쓰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또 다시 또 출현하게 되겠고요. 이런 점수 차이에서, 상위 그룹 차이에서 약간, 부분 점수 차이로 등수가 많이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시험도 어렵게 나왔지만, 통합사회랑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됐어요. 가뜩이나 암기 내용도 많은 내용이 될 텐데, 이 시간 때문에 조금 집중도가 분산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우려할 만한 부분이었었고, 실제로도 아이들 몇몇을 통하다 보게 되면은 1교시 때 이제 처음에 통합 사회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 통합 사회를 먼저 보면서 아이들이 멘붕이 빠진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뒤에 통합까지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아이들이 이견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저도 경험상 보게 되면은 하루에 한 과목, 단일 과목 볼 때랑 두 과목 이상으로 볼 때랑 확실히 성적 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가 조금 문제도 어려웠고 여러 기본적인 주변 여건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말고사는 끝났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 다 됐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시험을 못 봤던 잘 봤던 간에 분명한 것은 중간고사 이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명히 좀 적응해야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때부터 완벽한 성적 차이라든가 등급이 결정되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3단원 자체가 전체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 전반적인 내용들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물리 파트에서도 역학적 시스템 전체, 화학 파트는 이번에 미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 파트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통합과학에서 거의 핵심, 거의 비중적으로 가장 많은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각각 파트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모두 묶여서 들어가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힘,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역학 물리 원에 100% 연계되는 파트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파트 자체가 물리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화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난이도 상승이 분명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계산 문제식으로 어떤 식의 표현들, 단위 이런 것들 꼼꼼하게 감점 요소 배치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올해는 물리는 계산 문제 비중이 확실하게 증가할 거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 범위 없습니다. 좀 이거 시험 범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파트가 되는 건데, 다만 대신에 화학 파트가 2학기 올라가면은 크게 또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파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화학 파트를 좀 배제해서 학습에 임해주면 되겠고요. 자, 생물 파트입니다. 생물 파트도 보게 되면은 생명과학 1, 2와 바로 직결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심화적인 내용부터 유전자, 코돈, 어떤 전사, 번역까지 다 포함하는 마무리 파트이기 때문에 난이도로서 조절을 하는 그 단위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정말 충분하게 어렵게 된다면 정말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쉽게 된다면 통과스럽게 간단하게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요번에 중간고사에서 생물 문제가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한 문제 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타일대로, 그런 유형대로 문제가 낸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대비가 필요한 생물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파트,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 지구 시스템 전체가 들어가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까지 해가지고 모두 아우르게 되는 지구 전체고, 지구과학 원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내용을 초압축해서 나가는 단원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거와 이어서 판구조론이라고 하게 되는, 바로 직결되는 그 지구과학 원과 연계된 내용으로 시험 범위가 100% 구성되게 될 겁니다. 이 문제 내는 특성이 일단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대략 저희 단대부에서는 모의고사,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현재 지구과학 원을 하게 되는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많이 문제가 인용해서 변형해서 출제가 되시기 때문에 이 파트도 그렇게 너무 낙낙하지 않은 조금 심화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체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로 포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분위기지만 아마 단대북에서도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다. 이 파트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난이도를 본격적으로 올리시는 약간 분위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와 기말고사 때 수업 내용이라든가 단원 자체가
연계는 되진 않아서 다행히 중간고사 성적이 꼭 기말고사 성적이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는 것처럼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의 중간고사처럼 이번에 똑같이 대비했다가는 실패하기 매우 쉽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좀 수업 패턴 같은 것들이라든가 학습 패턴 같은 거 바뀌어서 좀 더 노력, 좀 더 시간적으로 할애 비중이 월등히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과학이 많이 등한시됐던 건 사실입니다. 뭐 수학할래, 과학할래? 과학을 먼저 포기하고 수학을 더 할애 비중을 잡는 그런 비중도 많았었는데 이건 대놓고 말하지만 수능 과목이죠. 그리고 더 이상 문제도 쉽게 나오지 않는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고 더 나가서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학교별로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이 대1대들 모든 대치동에 맡고 있는 학교들이 난이도가 다들 상승했어요. 이건 분명히 수능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상승은 저희가 피할 수 없다. 그만큼 노력이라든가 시간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거 저도 시간대 많이 잡아드렸어요. 저도 예약제로 진행했는데 올해 중간고사 때 클리닉 참여율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아이들만 계속 꾸준하게 했었고 클리닉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학생들도 다른 과목들 많이 잡혀있고 이런 것도 많이 알겠지만 뭐 클리닉이라는 게 꼭 무조건 3시간 채우고 5시간 채우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1시간이든 30분이든 관리받고 체크받으면 훨씬 더 좋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기말고사 때 클리닉 같은 거 많이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동영상 보강들이 꽤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된 거죠. 온라인스럽게 집에서 하면 역시나 편하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수업 시간에 와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 집에서 동영상 보강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확실히 집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한 과제물 양이라든가 성취도를 봤을 때 직강을 절대 동영상 강의가 따라올 수 없다. 몸이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기말고사 때부터 좀 동영상 보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제하는 식으로 좀 체제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2회 정도까지야 뭐 2회 정도까지야 저희가 수긍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서 뭐 전 동영상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좀 배제해서 좀 직강으로 저희가 좀 확실하게 관리받는 쪽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개강일이죠. 저희가 이제 다원하고는 5월 9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시간대가 잘못됐는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과 수업이 매주 1회밖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여기서 꼭 빼놓지 않도록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결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석이 예상된다면은 제가 수요일날 6시, 목요일날 6시, 토요일날 또 오전 10시, 일요일날 저녁 6시에 수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 이용해서 꼭 대체 수업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학원, 장소 이런 것들이 1대1로 관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조금 많이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커리큘럼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3단원 전체 파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는, 다른 강좌보다는 저희가 회차가 1회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힘들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7주차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보강이라든가 전체 보강 또 개인 클리닉 보강들이 좀 여러 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보강으로 가면 갈수록 참여율을 좀 많이 조금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좀 집중도 높은 수업, 그리고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않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꼭 뒤로 갈수록 보강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지지 말고 참석 많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원학원은 토요일 오후 5월 9일 날 2시에 개강이 되게 되겠고요. 이거 시간 말고 만약에 결석이 예상이 되면은 나머지 시간 이용해서 꼭 대체 수업으로 직강으로 꼭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때도 역시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원 자체도 그렇고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간고사 생각하고 기말고사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이런 상태라서 정말 저부터도 마음가짐 단도리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 1등급 100% 이번에 다시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